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서울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철도가 지나는 속초와 고성 지역 토지주들과의 보상 협의가 시작됐는데요. 예정대로 2027년에 개통하기 위해서는 빠른 보상 협의와 예산 확보가 과제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하고 있는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공사 현장입니다. 고성 토성면과 인제 북면 용대리로 이어지는 709, 14km 구간 공사가 한창입니다. 대부분 산악지대를 통과하다 보니 거대한 터널을 뚫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09 공사 현장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본터널 단면 9m를 뚫는 굴착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8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춘천 지역의 109와 고성과 인제를 잇는 709가 핵심 구간입니다.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수주하는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먼저 시작했고 709의 공정률은 22%까지 올라왔습니다. 8개 공구 중에 저희 709가 공정률이 가장 좀 빠릅니다. 709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이 속초와 고성을 지나는 809 공사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속초시와 고성군은 보상계획 열람을 거쳐 토지주와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속초 장사와 노학, 조양동, 고성, 원암, 인흥, 성천리 등에 사는 땅 주인 300여 명입니다. 철도공사는 착공전 인허가와 측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토지주들과 빠른 보상 협의가 철도 적기 개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토지 보상을 위한 이제 열람 공고가 지난 1월 8일까지 있었고 지금 그걸 위한 이제 보상 협의회를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이제 구성을 해서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춘천, 화천, 양구, 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1시간 39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철도 개통으로 2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만 8천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역의 기대가 큽니다. 관광객 수는 기대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관련된 산업들이 또 활성화되고. 하지만 개통 목표 시기가 3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3조 원이 넘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강원도가 확보한 건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조속한 예산 확보가 적기 개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법원에 난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태, 법치주의를 뒤흔든 이번 사태에 강원 시민사회단체들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가담자들을 단죄하고 배후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지지자와 극우 유튜버들이 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쇠막대기로 법원 유리창을 깬 뒤 이를 막는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법원에 난입해서는 집기를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았습니다. 판사 어디 갔어? 이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순식간에 법원이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소요 사태. 강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가담자들의 단죄를 촉구했습니다. 폭동행위 엄정 처벌하라!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한탄했습니다. 폭동 세력들에 의해서 법원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구나 우리 온 국민들은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후 세력, 동조 세력까지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을 반드시 헌재에서 파면, 인용하고 그리고 그의 적극 동조한 내란 동조 세력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강원 국회의원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권성동 국회의원의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발언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경찰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던 것은
스스로 계속해서 이제 그 극우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이 내란을 핵책하는 것이라고. 테러에 버금가는 법원 소요 사태. 이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강원도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12.3 계엄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강원도민일보 기사가 가짜뉴스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극우 인터넷 매체는 지난 16일 단독 보도로 12.3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는 보도를 하면서 증거 사진을 매체에 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강원도민일보 등에 실린 2016년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 중 체포된 중국 선원들의 사진으로 밝혀졌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극우 매체의 사진은 강원도민일보 사진에서 부분 캡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민일보는 극우 매체의 가짜뉴스로 자사가 피해를 봤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송전시설이 부족해 발전소들이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이런 사태가 이어지면서 새로 지은 화력발전소조차 아예 상업운전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현재 발전소 상황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삼척 블루파워 발전소 현황을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세워진 화력발전소인 삼척 블루파워. 석회석 폐광산 10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4조 9천억 원이 투입돼 1050메가와트급 발전 설비 2기가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5월 한 기가 시운전을 마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나머지 한 기도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 발전소 공사가 시작된 이후 6년 남짓 만에 상업운전이 가능해졌지만 발전 설비는 아예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주민 반대와 변전소 건설 지연 등을 이유로 아직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송전망도 이미 포화 상태에 달했는데 이마저도 경제성이 높은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가 먼저 사용하도록 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현재 수준으로 봤었을 때 약 20% 내외 수준이었을 땐 약 한 2천억에서 3천억 이상의 재무적인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다 보니 5개 가량의 협력 업체들도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인건비가 밀리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적정한 시설 투자와 인력 채용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 송전 제약에 걸리다 보니까 실제로 바이오매스 신재생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기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전소 건설 당시부터 이 같은 사태가 예견됐지만 정부와 한전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당초 2019년까지 갖출 예정이던 송전망은 계속 미뤄져 내년쯤 모두 세워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와 논의 절차를 거쳐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송전망 구축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삼척 블루파워의 조기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재궤도에 빨리 안착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올해 들어 돈의 혈액 보유량이 많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헌혈자에게 주는 선물을 늘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최근 보금자리를 새로 마련한 강릉 헌혈의 집에서 사람들이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400번 넘게 헌혈을 하는 사람부터 다른 지역에서 강릉까지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까지 누군가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직접 나선 겁니다. 친구랑 같이 놀다가 우연히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처음 할 때는 막상 이제 피를 뽑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겁이 나고 그랬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인구가 줄면 헌혈 인구도 줄 수밖에 없는데 피를 필요로 하는 고령 인구는 늘고 헌혈을 많이 하는 청년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 영동 지역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학생들의 방학이 겹치는 겨울에 헌혈 인구가 줄어드는 게 관례지만 올겨울엔 호흡기 감염병까지 유행하면서 헌혈자들의 발길이 더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헌혈자에게 기념품을 하나 더 주는 행사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올해 헌혈 스탬프 이벤트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헌혈하실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드려서 8개 완성하시게 되면 기념품 하나를 추가 지급하고 있어요. 이런 이벤트가 이제 혈액 수급이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니까 헌혈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모자란 혈액은 AB형과 A형입니다. 현재 AB형은 3.5에서 4일치, A형도 4.5일치만 보유하고 있어 안정권인 5일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헌혈자의 수가 급격히 주는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A병 같은 경우가 1월달 들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 전까지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도내엔 춘천과 원주에 3곳씩, 강릉에 1곳까지 모두 7곳의 헌혈의 집이 있고 15개 시군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강원혈액원 측은 헌혈의 집이 없는 지역에 헌혈버스를 더 자주 보내는 등 헌혈 확대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던 양양 낙산 앞바다 오염 상황 연속 보도가 2024 강원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원 기자협회는 지난 18일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2024 강원 기자상 시상식을 열고 12편의 수상작을 시상했으며 이준호 기자는 일반 취재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양양 낙산 앞바다 오염 상황 연속 보도는 도립공원 해제 이후 대형 건축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양양 낙산 앞바다 환경오염 의혹에 대해 기자가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 현장을 확인하고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양양군의 관리 감독 실태를 밝혀낸 성과로 수상작에 결정됐습니다. 강릉원주대와 강원대 통합이 특정 지역에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원주대 총동창회와 강릉원주대 글로컬 30대학 강릉시 시민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1도 1 국립대 목표는 강원도 내 국립대학 캠퍼스 소재 지역의 균등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특정 캠퍼스 학생과 교직원 수가 감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2026년을 목표로 통합대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원대에서 강릉원주대 행정교직원 36%가량을 춘천으로 배치해달라는 직원 배치안을 내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갈린 강릉 시민들이 각각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수 설치는 자연 호수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훼손하고 수질 개선을 빙자한 주장도 황당하다며 강원도립공원위원회에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사업 승인을 불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경포호 분수 설치 찬성 추진위원회도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수는 산소를 공급하는 폭기 시설이자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여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며 강원도는 행위 허가를 조속히 승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해신항의 수소 전용 항만 개발 계획이 1년 앞당겨지며 수소 전용 부두와 인수기지가 2028년까지 건설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동해신항의 일부 부지를 수소 전용 항만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최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과해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신항에는 8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두와 3만 톤급 수소 저장시설 4기 등이 들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신항 개발 사업은 2030년까지 모두 2조 8천여억 원을 투입해 광석과 석탄 등 각종 화물 부두를 조성합니다. 삼척항 일대 전선 지중화 공사가 올해 말까지 이뤄집니다. 삼척시는 예산 10억여 원을 들여 3월부터 삼척항 활어해 센터를 철거하고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선 지중화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삼척항 일대를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유통물류센터 주변 골목길 확충과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존 삼척항 화로회센터 상인들은 지난해 말 대부분 새로 지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로 옮겨 영업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국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최근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물가가 오르고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내수 촉진을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30만 원 상당의 정선아리랑 상품권을 선불카드에 담아 지급할 예정이며 카드 발급 시점은 조만간 개최될 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은 뒤 결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